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지구 최후의 냉전지인 한반도는 역설적으로 평화관광, 환경 생태관광으로 도약할 수 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밝힌 말인데요. 냉전의 상징인 DMZ를 중심으로 한 평화관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환경부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동서 고속화 철도 문제, 또 평창 동계올림픽 후속 사업 등 굵직한 현안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육동환 강원연구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원장님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를 바탕으로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몇 가지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네, 영상 잠깐 보고 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네. 이미 DMZ 안보 관광에서 연간 최대 317만 명의 관광객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평화 생태 관광이 더해진다면 한반도 평화가 무르익을수록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겪었던 분쟁의 시대, 자연 파괴의 시대를 벗어나 미래 세대가 평화와 안보를 함께 생각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평화관광, 환경 생태 관광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통령 말씀을 좀 들어보면 결국은 뭐 DMZ를 중심으로 한 평화관광, 환경 생태관광 이런 부분들에 힘을 쏟겠다 이런 뜻으로 좀 풀이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예,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환경 관광 전략회의를 주재하시고 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이룩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DMZ, 적경지역, 그다음에 우리가 평화지역이라고 부르죠. 적경지역하고 여러 가지 생태, 자연 관광이 앞으로 강원도 관광의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올림픽을 통해서 나온 결과도 바로 저걸 위한 것이고 또 그동안 강원도가 그 관광의 고도화에 주력하는 그 중심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DMZ를 중심으로 한 평화 관광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많은 힘을 실어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한반도 평화 무드라는 게 이게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미국 뭐 다자들이 하여간 어떤 합의점에 이르러야지 좀 더 진전이 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조금 삐걱거리는 면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저 행정안전부인가요? DMZ 뭐 관광 코스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들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 세부 사업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북미 대화 등 앞으로 평화로 가는 과정은 우리가 더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그 시대를 위해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한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화 관광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저기서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 지역, 즉 적경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군 구조 개혁도 있고, 규제 완화도 있고 여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직도 그 적경 지역을 관리하는 그 관리 체계가 냉전 시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적경 지역을 갖다 정부, 자치단체 또 많은 또 민간의 어떤 역량까지 동원해 가지고 적경 지역을 만들고 수립하는 계획을 만드는 거버넌스를 새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그 평화 지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여기에서 어떻게 보존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고 여기를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가치 있는 지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 세부적인 계획이 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정부도 그런 고민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 사업을 갖다 서둘러 하는 것보다도 그 적경지역, 평화지역 전반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더 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DMZ라는 공간은 전 세계에서 우리만 갖고 있는 공간이고 맞습니다.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사실은 되돌릴 수 또 없기 때문에 누군 이러더라고요. 아까 저희 DMZ에 대해서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냉전이 남겨진 설치 예술이다.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한테 또 국제적으로도 소중한 공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이날 말씀하신 것 중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로 서울 수도권 또 제주도 특정 공간에 많이 찾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좀 이 저변을 좀 넓혀보자. 또 거점 지역을 만드는 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제안까지 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중심에 강원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강원도가 올림픽 할 이유 중에 하나가 강원도의 어떤 대표 산업인 관광 산업을 갖다 스마트하고 고도화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강원도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제 그 발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봤더니 그 금년도에 그 우리나라 관광 트렌드를 정부가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스트 코스트입니다. 이스트 코스트, 동해안. 그래서 올림픽으로 이래서 만들어진 인프라와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활용해서 동해안 관광, 즉 강원도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 금년도의 그 트렌드다. 이렇게 어제 정부 그 자료에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선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기조를 갖고 있고 따라서 뭐 강원도로서도 이런 부분은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해서 맞습니다. 정부의 기조에 좀 발맞춰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최근에 강원도가 환경부하고 상당히 여러 곳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춘천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 철도 조기 착공 문제인데 이게 지금 노선 문제 때문에 지금 지금 심의에 계속 막혀 있습니다. 뭐 지난 2일 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환경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뭐 긍정적인 좀 신호도 나온 것 같아요. 그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적인 얘기하면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환경부의 어떤 기능 확대, 권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환경이 어떤 지속 가능성, 국가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은 환경부의 그 생태 하천에 대한 권한을 확정해주고 기후 변화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 탄소 감축 방안인 배출권 거래제의 중심 부처도 환경부를 하는데 나름 역할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그런 분야에 환경부가 충분히 역할을 하면서 다른 분야들 그 산업 분야라든지 국토 개발 분야하고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한 일은 아니죠. 공무원으로서 한 일이지만은.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 나와서 환경부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또 지역하고 부딪히는 일들을 보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국토 개발하고 산업적 요소하고 환경이 골고루 잘 조화돼서 나가는 건데 지금은 그 환경 그 자체로만 그 정책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이건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동서고속철도 이거 뭐 사회자님 아시겠지만 얼마나 우리가 고상해서 그 성취한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당시 고속철도 그 비용 편익, BC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애를 썼고 또 남몰래 또 기재부로 세종시로 다니면서 그걸 담당하는 분들을 배후에서 설득하고 다니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죠. 그런 노력들이 합쳐진 건데. 온 도민이 노력했는데 벌써 3년 지났습니다. 여기서 아무런 그 결과도 없고 아직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거는 정부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저조차도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마침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환경부가 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히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강원도가 갖고 있는 그 환경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하나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막힌다면은 강원도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또 강원도가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또 환경적인 요소는 충분히 잘 고려하면서 전향적으로 환경부가 좀 강원도 이슈에 임해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또 강력하게 저도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통상 정부에 보면 정부 부처 간에 예를 들어서 뭐 환경부든 뭐 국토부든 또 국방부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뭐 이해관계가 또 있고 부처 간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때는 국무조정 기능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글쎄 제가 뭐 정부에서 정말 많은 그 조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아마 사회자님 기억에 있겠지만은 그 근자에 들어서 가장 심했던 우리나라의 갈등 그 이슈들. 예를 들면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라든지 밀양 송전탑 문제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을 제가 다 다루었고 정리했던 경험에 비추어서는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강원도나 국토부가 그 사안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그걸 갖다 그 심의하고 네. 그 판단하는 구조는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아하, 그래서 예. 이게 국책 사업으로 국가지원 재정 사업으로 확정된 지 3년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현안이 됐다면은 당연히 그 다른 조정기구 총리실이라든지 예. 이쪽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부처 간에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지역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몇 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또 네. 주민들이 또 반발하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것은 그닥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어떤 그 원만한 네, 그 신속한 조정이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치력을 좀 강하게 발휘를 해서 이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좀 촉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지금 좀 그런 들어보네요.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일정 부분 성과도 기대하고 있지만은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현안 국직항구 두 가지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이번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후속 사업 이야기로 좀 가보고 싶은데, 자 지난해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뭐 평화올림픽 세계인의 네네. 관심 속에 성공리에 개최를 했는데, 자 강원도가 사실은 뭐 올림픽만 치르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올림픽 이후에 낙후돼 있던 강원도를 어떻게 하면 도약시킬 거냐. 사실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후에 올림픽 레거시 사업 기대만큼은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뭐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뭐 그 아직은 뭐 예단할 수는 없고 시간이 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분하게 우리가 잘 해 나가려 생각합니다. 예. 얼마나 어렵게 유치를 했고 그렇죠. 또 얼마나 어렵게 치렀고 네. 또 과정이 힘들었고 또 얼마나 성공적인 올림픽이었습니까? 저는 그런 정도 올림픽을 치른다면은 국가도 정부도 지역에 충분히 그 대접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올림픽을 저희가 한 이유는 그거죠. 강원도가 그 어떤 낙후성, 네. 그 어떤 변방성에서 벗어나서 미래로 도약하려는 예, 예.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죠? 네, 하나의 이제 지역으로서는 점프업을 하기엔 몸부림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네. 맞겠고 그 주된 거는 하나는 이제 많은 인프라를 확충해서 예. 강원도가 발전 기반을 탄탄히 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강원도의 어떤 대표 산업인 관광의 어떤 그 고도화, 그렇죠. 그 스마트화를 갖다 하는 게 있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분단도로서 그 예. 올림픽을 활용해서 어떤 평화의 기제를 마련하는 그런 것들이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문제는 그걸 잘 평가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후속적인 일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뭐 이게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게 있고 네. 사전 준비도 좀 미흡했고 그렇죠. 올림픽이 네. 끝난 이후에 너무 남북 평화 이슈로 가다 보니까 올림픽이 사실 그걸 잉태를 했는데 그렇죠. 올림픽이 오히려 거기에 그 가리워지는 아하, 네. 그런 역설적인 모습이 예.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갈등이죠. 시설 관리 등 네. 이게 노출되면서 올림픽의 어떤 화려한 공이 좀 아쉽지만은 좀 가리워진 측면이 있잖아요 생각하고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저희가 레거시를 갖다 제대로 정리하고 또 구체화하게 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올림픽 레거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올림픽 기념 재단이 이제 상반기 중에 출범을 해서 네네. 1, 2단계로 이제 진행은 되는데 올해 1단계고 내년에 2단계고 사실은 올림픽 기념재단에서도 강원도 소외론도 많이 좀 나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 해산 총회를 네. 갔었습니다. 네. 상당히 뭐 감회도 있고 네. 아쉬움도 있는 그런 네. 자리였지만은 아쉽지만은 앞으로 그 신설되는 네. 올림픽 기념재단이 많은 일들을 갖다 승계해서 네. 국가를 위해서 또 강원도를 위해서 일해주리라 기억합니다. 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기구나 조직은 그 만들 때 어떻게 잘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한번 만들어지고 이 고정이 되면은 무엇을 갖다 사후에 고치고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예. 면에서 앞으로 그 올림픽 기념재단이 가급적 최대한 강원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네. 강원도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그걸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제, 예. 구조를 그 출범 전에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도에서도 애를 쓰고 계시고 있지만은 예.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앞으로의 그 올림픽 레거시와 관련된 예. 반 이상을 갖다 가름할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네. 올림픽 기념재단이 설립될 때 그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잘 살펴서 네. 강원도의 어떤 비전
강원도 이익이 충분히 대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실은 그 연말에 우리 강원연구원에서도 포스트 올림픽과 강원도 관광 발전 방향에 대한 포럼에서도 여러 가지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원장님께서 올림픽 이후 지금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네.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몇 가지 이슈들, 특히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 평화 의제 때문에 사실 올림픽의 어떤 계획했던 부분들이 사실 좀 가려진 측면도 좀 있는데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은 지금 타이밍에 저희가 그러면 강원도가 이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는 것, 또 제대로 전달하고 또 활용하는 부분들 어떤 부분에 좀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그 하나는 시간은 같지만은 예. 다시 한번 올림픽 레거시를 갖다 촉진하고 네. 관리하는 그 지역 내 컨트롤 타워가 좀 그 확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걸 계속 보고 종합하고 관리하지 않으면은 네. 이게 다 잊혀지고 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그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예. 그 다음에 그 늦었지만은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올림픽 전반에 우리가 뭐 경제, 뭐 산업, 뭐 환경, ICT 올림픽 했잖아요. 이 네. 전반을 갖다 다시 한번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백서 수준이 아니고 예. 그야말로 의미 있는 내용을 도출하고 네. 그걸 통해 가지고 강원도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을 구할 네. 수 있는 그런 평가 작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걸 골고루 잘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아마 올림픽 레거시와 관련된 저는 대표 프로젝트를 너도 한 대여섯 개 골라가지고 예. 집중화하는 것도 전체를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예. 올림픽이 브랜드를 활용해가지고 4차 산업 시대에 네. 강원도의 어떤 산업을 갖다 그 고도화하는 그런 것들. 네. 지금 저희가 횡성에 하고 있는 이 모빌리티도 그런 차원의 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 산업을 어떻게 이제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냐 하는 이런 과제들. 뭐 세 번째는 또 우리가 올림픽 동계 올림픽 아니었습니까? 네, 네. 아직도 그 동계 올림픽의 어떤 성지화하는 네. 그 지역을 갖다 메카하는 그거는 우리가 놓으면 안 됩니다, 그죠? 네. 놓으면 너무 허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설 활용에 관한 그 논란은 있지만은 그 동계 올림픽의 성지로 거기를 계속 유지시키는 이런 것들을 대표 프로젝트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올림픽이 꼭 그 보이는 유형의 자산만을 저희가 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자님 동의하시겠지만 네. 많은 도민들의 어떤 열망과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경험도 분명히 쌓였을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리고 올림픽이 어려울 때 네. 많은 도민들이 나서 가지고 참여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엄청난 그 역사적인 기록적인 자원봉사의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무형의 자산들도 우리가 잘 정리해서 강원도를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 정말 그 발전시키는 토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무형의 자산들을 골고루 우리가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 마음도 그렇고 저는 늘 얘기하고 다닙니다.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다. 아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이 마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네. 동의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컨트롤 타워부터 해서 우리 의미 있는 사례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여기서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는데 자, 최근에 우리 올림픽 레거시 관광 활성화에 따른 마스터 플랜이 지금 수립이 됐는데 이게 강원연구원에서 지금 진행된 내용인데요. 강원도가 올림픽 레거시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에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아까 말씀드렸죠. 올림픽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관광 1번지. 그렇죠. 강원도를 갖다 그동안 상당히 좀 밀렸잖아요. 그죠? 네. 다시 그 관광 1번지로 재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레거시 사업에서도 관광 부분이 그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도와 저희 연구원이 포스트 올림픽 관광 사업에 관해서 그동안 그 용역을 했고 네. 얼마 전에 그 시안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5개 기본 방향, 단계별 관광 산업 활성화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는데 골자를 뭐 조금만 설명해 주신다면 뭐 있을까요? 이미 올림픽을 치러서 우리가 확충된 브랜드, 네. 인프라를 바탕으로 네. 그 강원도 관광 산업을 갖다 고도화한다는 것이고요. 네. 주된 방향은 포스트 올림픽, 우리가 올림픽에서 얻은 레거시를 갖다
그 고도화해가지고 활성화를 한다는 거죠. 잘 활용하겠다. 예. 두 번째는 아까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평화 관광의 어떤 주인이 되겠다. 예. 사실 어제 발표된 내용도 보면은 평화 관광 파트를 보면은 대부분 경기도 거만 나열이 돼 있습니다. 아하, 네. 놀라울 정도. 네. 그러니까 그 뭐 그동안 경기도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역설적으로 보면 앞으로 강원도는 무궁무진한 그 발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렇네요. 아쉽지만은 저는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거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게 거죠. 봐주거든요. 평화관광 올림픽의 플랫폼이 강원도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제 그 자료도 다 나옵니다만은 산악관광, 해양관광이 강원도의 어떤 주된 관광의 주력 산업으로 키우는 겁니다. 산악관광은 지난번에 규제 문제에서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규제 샌드박스에서도 빠져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다시 이 불씨를 살려서 강원도가 산을 잘 활용하는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전체 재원 소요가 한 22조 원 정도 나오는 거를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하. 뭐 재원 부분은 또 구체적인 또 재원 조달 방안 또 다양한 민간 투자 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거고 다음번에 한번 모시고 얘기를 하고 시간이 좀 지나가서 자, 그 올림픽 준비 단계부터 우리 동계올림픽 특구 사업이 진행됐었잖아요. 지금 이제 2단계 사업 추진 여기도 지금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 올림픽 특구 사업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저희가? 일단 그 1단계 사업이 있었죠. 1단계 사업은 그 5개소 주로 이제 강릉, 평창, 정선에 이제 연해 있는데 5개소에 13개 지구에 있었습니다. 몇 개 지구는 뭐 여러 사정으로 조성은 안 됐지만은 이나저나 그 5개 올림픽 특구를 통해서 많은 그 대형 숙박 시설 인프라들이 조성이 됐죠. 그다음에 도시가 다 정비되고 하는 효과가 있었고 그것이 그 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 거는 뭐 저희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2조 8천 정도의 재원이 들어갔는데 2조 5천 정도의 민간 재원이 들어갔고요. 그렇죠. 아쉬운 분도 있지만은 상당히 평가받을 성과도 있고 2단계 사업은 그것을 갖다 더 고도화하는 거죠. 기존 특구 사업을 갖다 더 좋게 하고 또 어떤 곳은 갖다 면적을 더 넓히고 통합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저희 연구원이 도와하고 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잘 되면은 금년 내로 이제 문화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올림픽 특구 사업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을 좀 더 고도화하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이런 사업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단계 사업이 그런 때 더 주안점을 주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강원도 입장에서 이 올림픽 사업들 뭐 다양한 것들을 지금 이제 열거를 좀 해주셨는데 전략들 또 추진해야 될 방향들 세부 사업들. 결국은 지금 올림픽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체가 이제 강원도인데 강원도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되고 민간 투자를 끌어와야 되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같이 마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자세 좀 정리 개념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올림픽이 끝나던 날, 그러니까 패럴림픽이 이제 끝나던 날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올림픽 성공 개최의 대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더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모두의 숙제다. 특히 레거시 창출을 위한 속도 있고 체계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그 글을 썼었는데 그런 마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쇳불도 당김에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올림픽의 어떤 여러 기대, 염원, 그런 아직 감흥 그런 것들이 식기 전에 차분하게 올림픽 레거시를 정리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해야 되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모든 것을 갖다 동시에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표 프로젝트를 마련했는데 그런 것을 갖다 추동하면서 다른 것을 다 끌고 가는 선택과 집중을 또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좀 다시 그 어떤 열정, 기운, 그다음에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그런 협업을 갖다 우리가 끌어낼 필요가 있고 그래서는 뭐 저 자신도 그렇고 저 연구원도 그렇고 지사님하고 우리 도를 도와서 또 중앙부처의 역할을 하면서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림픽 레거시 창출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진 또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오늘도 강원도 현안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도내 이슈에 대해서 우리 강원연구원 육동환 원장의 다양한 견해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헬로 이슈 토크 육동환 강원연구원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